자, 반갑습니다. 다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우리 시험 전에 진도 계속 나갔던 부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하고 7번이 진도가 안 맞아서 7번은 화산지형을 아주 조금 들어갔었죠. 7번은 우리 복습하는구나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3페이지부터 나가봅시다. 화산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먼저 화산지형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화산지형의 형성과 유형을 보면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와 가스가 지각의 틈을 통해 지표로 분출하는 과정이 화산 활동이죠. 화산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지형을 우리가 화산 지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화산 지형은요,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화산 지형들은 신생대 제3기 말 그리고 제4기 요 사이에 형성된 지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분포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백두산과 그 일대에 우리가 흔히 개마고원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의 일부 지역에는 용암대지라고 불리는 화산 지형이 일부 분포합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과 주변 지역, 그리고 제주도, 울릉도, 독도, 그리고 철원 평강 일대 용암대지, 그리고 요 위에 표현된 신계곡산 지역의 용암대지. 이 신계곡산과 철원평강을 굳이 분류할 필요는 없고요. 이 중부지방 일대에서 나타나는 용암대지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분포하는 화산 지형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그 유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상화산과 순상화산이 있어요. 이 종상화산과 순상화산은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건데요. 종상화산은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경사가 급한 종 모양의 산지가 형성이 되고, 순상화산은 방패를 엎어놓은 것과 같은 이 얕은 완만한 경사의 이런 화산체가 완성이 됩니다. 자, 어쩌다가 이렇게 다른 형태를 띠게 되었느냐면 얘는 마그마의 성질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종상화산은요, 마그마가 유동성이 작고 점성이 컸어요. 이 점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다라는 것은 찐득찐득하게, 그러니까 멀리까지 퍼져나가지 못하고 굳어진 형태이고요. 유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멀리까지 빠르게 흘러나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용암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유동성이 작고 점성이 큰 용암이 굳어지면 주로 조면암이나 안산암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용암을 우리가 안산암질 용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순상화산을 만든 유동성이 큰 용암 같은 경우는 현무암을 만들어요. 그래서 현무암질 용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그마의 성질 때문에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주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나라는 종상화산을 울릉도나 독도, 그리고 한라산의 산정부,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백두산의 산정부도 종상화산이 나타납니다. 자, 순상화산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백두산과 한라산의 산록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록부라는 것은 산허리 이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인 용암대지가 있는데요. 이 용암대지는 말 그대로 용암으로 메워진 대지예요. 여기서 말한 대지는 이 대가 아니고요. 그 무대할 때 이렇게 단상처럼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의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이 용암대지는요, 유동성이 큰 용암, 즉 현무암이 분출돼서 만들어진 화산체입니다. 자, 그러면 순상화산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순상화산은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이게 중앙 화도를 따라서 우리가 산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화산체를 만드는 거고요. 용암대지는 유동성이 큰 이 현무암질 용암이 열하 분출을 합니다. 열하 분출이라는 것은 찢어진 틈, 지각이 찢어진 틈으로 보면 이 그림에서 여러 이 틈을 따라서 용암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 동그란 산 형태가 아니라 대지의 형태로 이 화산 지형이 형성이 됩니다. 이 차이를 좀 알아두시고요. 우리나라에서 용암대지를 볼 수 있는 지역은 아까 지도에서 살펴봤던 철원 평강 지역, 그리고 개마고원의 북부 지역.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백두산은 이 개마고원 북부 지역에 있는 용암대지 위에 순상화산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또 종상화산이 만들어진 이런 형태입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할까요? 자, 우리나라의 주요 화산 지형에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해발 고도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설명했듯이 경사가 급한 산 정부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편입니다. 자, 이렇게 백두산처럼 두 가지 이상의 화산 지형들이 섞여 있는 형태를 우리가 복합화산이라고 합니다. 혹은 복합화산 혹은 성층화산이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백두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천지인데요. 자, 백두산은 분화한 후에 화구가 함몰돼서 형성된 칼데라가 있습니다. 이 칼데라에 물이 고여 있는 형태가 칼데라 호인데요. 바로 천지가 이런 형태의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주변의 개마고원 북부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화산지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요, 백두산과 마찬가지로 복합화산, 성층화산입니다. 그래서 산 정부에서는 종상화산이 관찰이 되고 산 녹부에서는 순상화산이 보입니다. 즉 복합화산입니다. 자, 제주도 역시 화구에 호수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백록담이죠. 근데 이 백록담은 천지와 다릅니다. 천지는 아까 화구가 함몰돼서 형성된 칼데라에 물이 고인 것이라면 백록담은 화산 분출을 중심적으로 했던 그 중앙 화구에 물이 고인 형태입니다. 이건 그냥 화구호라고 합니다. 이 칼데라호와 화구호 개념의 차이를 잘 비교를 하시고 그 사례로 화구호로는 백록담, 칼데라호로는 천지가 있다를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기생화산이라고 불리는 지형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측화산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오름이라고 부르거나 악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기생화산은 소규모 용암 분출이나 화산 쇄설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은 화산체를 이야기합니다. 형성 과정을 좀 살펴보면 제주도는 이렇게 성층화산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화산체, 거대한 화산체를 만든 중앙화구가 존재를 하는데 이 중앙화구 말고 마치 하천의 지류처럼 이 중앙화구 주변에 이렇게 암석의 틈을 따라서 지각의 틈을 따라서 작은 분출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렇게 형성되는 화산들이 기생화산들, 측화산들입니다. 그리고 화산 쇄설물이라는 것은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것들이 용암, 가스, 수증기, 화산 쇄설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용암을 제외한 뭔가 먼지, 화산재 그리고 각종 암설들을 통칭하는 게 화산 쇄설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얘를 좀 사진을 보여주면 선생님이 위성 사진을 갖고 와봤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주도의 위성 사진인데요. 자, 보면 중앙 한라산 주변에 이런 작은 따개비 같은 아이들이 있죠. 얘네가 바로 기생화산들입니다. 제주도 전체에 약 360여 개의 측화산, 기생화산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계속 갑시다. 다음은 제주도의 용암동굴입니다. 자, 용암동굴이란 점성이 작은 용암이 흘러내릴 때, 점성이 작으니까 즉 현무암질 용암이 되겠죠. 현무암질 용암이 흘러내릴 때 표층부와 하층부의 냉각 속도 차이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용암동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만장굴, 김영굴, 협재굴 등등등등 한 10여 가지의 용암동굴이 제주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용암동굴들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형성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자, 이 현무암질 용암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약간의 경사만 존재해도 용암이 흘러내립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공기와 맞닿는 이 표층부, 껍데기 부분이
급격하게 냉각이 되고 이 공기압을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이 하층부의 용암은 상대적으로 더 늦게까지 흐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표층부가 껍데기처럼 남고 이 밑에 있던 이 하층부의 용암들이 흘러내려가면 요 사이가 이렇게 뻥 뚫리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것이 바로 용암 동굴입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가져온 동영상인데요. 이게 바로 현무암질 용암이 흐르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까맣게 변한 부분이 표층부의 용암이에요. 이 표층부는 점점 냉각이 이루어지고 표층부 안에 숨어있는 하층부 용암은 계속해서 흐르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껍질 부분만 남고 있습니다. 안쪽은 텅 비어서 동굴이 만들어지는 자, 이어서 제주도 화산지형의 특징입니다. 제주도는요, 전리가 발달한 현무암이 기반함을 이룬다. 이게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현무암은요,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수축되면서 형성된 주상절리가 발달합니다. 이게 바로 현무암이라는 암석의 특징이에요. 자, 주상절리가 뭐냐면, 자, 우리 왼쪽에 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 기둥 모양의 절리를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는 현무암질 용암이 냉각되면서 이 현무암질 용암의 특성상 이렇게 수축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축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축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냉각되면서 암석들이 수축을 하겠죠. 얘가 수축하면 얘는 이쪽으로 수축되고 얘는 이쪽으로 수축되니까 이 가운데에 틈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수축점 사이사이에 이런 틈들이 생기게 돼요. 일반적으로 육각형 모양을 많이 띠거나 뭐 사각형, 오각형도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런 전리들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주상절리라고 하고요. 이 주상절리는 현무암질 용암이 냉각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제주도는 지형의 기반에 이렇게 수직절리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표수가 부족합니다. 지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농사에 불리하겠죠. 그래서 밭농사가 보편적이고요. 하천은 강수량이 많을 때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로가 나타나는 하천이 존재해요. 그런 형태를 건천이라고 하는데요. 건천은 강수량이 많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천의 형태였다가 강수량이 적은 계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겨울에 해당하겠죠? 겨울철이 되면 강수량이 적어지니까 하천의 물이 지하로 다 스며들어요. 그러면서 하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형태의 건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제주도의 지표수가 지하로 이렇게 다 스며들었다가 얘는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솟아오르게 되는데 요 솟아오르는 요 지점 우리가 용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해안가를 따라서 띠 모양으로 이렇게 용천들이 분포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용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지하로 스며든 지표수가 해안선을 따라서 분포하는 용천대가 나타나게 되고요. 과거에는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활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취락 입지에 아주 중요한 요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용천대를 따라서 이렇게 해안가에 취락이 분포하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제주도는 현무암질 용암이 여러 차례 분출하여 이루어진 화산섬입니다. 그래서 현무암은 수직절리가 발달하기 때문에 빗물이 땅속으로 잘 스며들어요. 그래서 지표수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때 지하로 스며든 이 물이 해안지대에서 용천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제주도의 전통 취락은 대부분 해안지대를 따라 분포한다. 이게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다음은 울릉도와 녹도입니다. 울릉도는요, 일단 점성이 큰 조면암질 용암이 분출해서 형성됐어요. 그래서 종상화산의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섬 중앙부에 칼데라 분지, 나리 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칼데라 분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즉, 이 형성된 종상화산의 분화구가 이렇게
함몰되면서 거대한 분지가 형성이 됐고요. 이 칼데라 분지 내부에서 칼데라 분지가 형성된 후에 다시 한번 화산이 분출하면서 여기에 중앙화구구라는 화산 지형이 만들어져요. 이 중앙화구구는 이 지역에서는 알봉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울릉도는 칼데라 분지와 이 칼데라 분지 안에 또 다른 화산체가 형성된 이중 화산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중앙화구구라는 말은 중앙화구에 있는 언덕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위성 지도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얘가 울릉도의 위성 지도입니다. 지금 자, 울릉도는 전체가 이 해저에서 폭발한 화산체가 되겠고요. 그 안에 이렇게 칼데라 분지가 형성이 됐어요. 얘가 나리 분지고 여기에 있는 요 부분 얘가 바로 알봉입니다. 그러니까 칼데라 분지가 형성되고 나서 중앙 화구에서 다시 한번 화산 분출이 일어나서 이렇게 급경사에 언덕을 만든 이 중앙 화구구 알봉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독도입니다. 독도는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동해의 해저에서 용암이 분출해서 형성된 화산섬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둘 다 동해의 그 깊은 해저에서 화산 활동이 발생을 했고 그 결과 화산이 형성이 됐는데 수면 위로 일부분이 드러나면서 화산 섬의 형태로 남게 된 거예요. 위성 지도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얘가 울릉도고요. 요 안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독도가 있어요.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이렇게 안용복 해산이라는 해산도 있고요. 여기 심흥택 해산도 있고 이사부 해산도 있어요. 얘네들은 3D 화면으로 좀 보면 자, 이게 한국해양연구원 독도 전문연구센터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울릉도와 안용복 해산 그리고 독도와 심흥택 해산, 이사부 해산까지 해저 지형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얘네가 다 화산 분출로 인해서 형성된 지형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자, 네 번째 중부지방의 용암대지입니다. 철원 평강 일대에서 발달한 용암대지죠. 자, 용암대지는 현무암질 용암의 열화 분출이 키워드입니다. 자, 당시에 골짜기나 분지를 메워서 형성된 용암대지라고 했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형성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자, 용암대지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이 지역은 이렇게 산맥이 존재하고 이 산줄기와 산줄기 사이에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용암대지가 형성되기 이전 한탄강, 그러니까 옛날 한탄강이 흐르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요 한탄강이 흐르고 있던 요 유역을 열하 분출로 인해서 현무암질 용암이 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곡을 메꾸면서 대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대지가 형성되고 나서 이미 여기는 산줄기 즉 유역을 나누는 분수계가 존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하천이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용암대지가 형성된 이후에 용암대지 위를 그러니까 새로운 한탄강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흐르게 됐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철원 평강 용암대지 지역과 한탄강 협곡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용암대지 위를 흐르는 한탄강, 그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협곡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 전리를 이제 얘네가 반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전리를 따라서 깊은 협곡이 형성이 되고 이 현무암의 특징인 주상 전리가 양쪽 하안에 나타나게 되는 이런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진 거죠.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자, 임진강과 한탄강 주변에 주상전리가 발달해 있고요. 자, 이곳에서는 수리시설을 이용해서 벼농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보면 잘 보이나요? 예. 선생님이 책실하고 있는 요 아이가 바로 양수시설이에요. 그래서 요 한탄강의 이 풍부한 이 물들을 용암대지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이 용암대지 위에서 논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사항이 떠올라야 돼요.
자, 위에서 우리가 제주도가 논농사를 짓기 불리한 이유가 기반함이 현무암이기 때문에 수직 전리가 발달해서 지표수를 우리가 모으기가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용암대지에서는 어떻게 현무암진 기반함 위에 논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자, 살펴보면 내용을 봅시다. 철원평강 그리고 연천 일대 용암대지는 현무암질 용암이 하곡을 메워서 형성되었습니다. 자, 이 용암대지는 하천을 비롯한 여러 작용으로 운반된 물질들이 이 용암대지 위에 쌓여서 넓은 평야를 이루게 됩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용암대지 형성 이후에 이 용암대지 위를 흐르던 그러니까 현재의 한탄강이 쌓아놓은 하천 퇴적 물질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사면에서 공급된 물질들, 그리고 이론일 뿐이지만 뭐 풍적작용, 즉 바람을 통해서 날아온 미림 물질들이 이 용암대지 위에 쌓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철원평강 지역의 용암대지 위에는 우리가 논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미립질의 퇴적 물질들이 용암대지 위에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 이 화산암이 풍화토까지 가해지면서 아주 비옥한 토지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토지 위에 주변에 수리시설을 바탕으로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원 지역의 오대쌀이 유명하게 된 거죠. 자, 계속 볼까요? 철원평강 연천 일대 용암대지를 통과하는 한탄강 주변에는 수직절벽, 주상절리의 그 형태를 반영을 한 거겠죠. 이 수직 절벽과 용암이 식으면서 만들어진 주상절리 등의 화산 지형이 널리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도 활용이 되고 있죠. 래프팅이 행해지고 있다고 했었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46페이지 1번부터 풀어볼까요? 유동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자, 여기서 유동성이 큰 용암은 현무암질 용암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유동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당시의 골짜기나 분지를 메워 형성된 지형을 니은이라고 한다. 그래서 니은에는 용암대지가 들어가야겠네요. 자, 백두산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화산지대로 이 지역에는 백두산을 비롯하여 대연지봉, 남포태산, 북포태산 등의 화산들이 줄지어 솟아있다. 백두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경사가 급한 산 정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맞죠? 백두산 정상부에는 천지가 있는데 이는 칼데라의 물이 고인 칼데라 호이다. 이 지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 꼭 이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1번부터 봅시다. 기역이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은 밝은 색을 띈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현무암은 어두운 색을 띠고 있죠. 밝은 색을 띠는 암석으로는 화강암을 들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니은에는 종 모양의 화산, 종상화산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용암대지가 들어가야 되죠. 용암대지는 현무암질 용암의 열화 분출로 만들어진 지형, 그리고 종 모양의 화산은 조면암 또는 안산암질의 유동성이 낮은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그런 종 모양의 화산이 되겠습니다. 3번 디귿은 낭림산맥에 위치한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백두산의 위치는 낭림산맥이 아니라 마천령 산맥이죠. 마천령 산맥이 맞습니다. 낭림산맥 끝부분에 위치한 지역은 중강진이죠. 그 두 지역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4번 경사가 급한 산 정부의 주된 암석은 경사가 급하니까 현무암이 아니라 조면암 또는 안산암이 되겠죠. 종상화산은 조면암 또는 안산암질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화산체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자연스럽게 5번이 되겠네요. 분화 후 하구가 함몰되면서 형성되었다. 맞죠? 칼데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넘어가서 1번 볼까요? 자, 지도의 ABC에 대해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A는 산방산입니다. 산방산. 아주 유명한 산인데
여러분 수학여행 때 갔다 왔죠? 자, 이 삼방사는요, 돔 형태를 이루는 경사가 급한 구릉이에요. 이걸 보면 삼방사는 종상화산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은 비. 비는 많이 본 사진이죠. 여러분 수학여행 갔을 때도 보고 왔을 거예요. 얘는 해안가에 발달한 주상절리입니다. 자, C는 우도인데요. 우도는 검은 모래로 이루어진 해수욕장이 있는 섬이래요. 자,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해안 지형에서 사빈을 구성하는 구성 물질은 어디서 왔다고 했죠? 자, 하천이 공급한 물질이 파랑과 연안유의 작용으로 해안가에 쌓여서 만들어지거나 혹은 주변 곳에서 암석이 풍화돼서 나타난 이 풍화 산물들이 파랑과 연안유에 의해서 해안 쪽으로 퇴적돼서 만들어진 지형이 사빈이라고 했었죠. 자, 이 우도의 검은모래 해수욕장은 그 주변에 이 기반암인 현무암, 이 현무암이 풍화된 물질들이 파랑과 연안유의 작용으로 만에 쌓여서 만들어진 그런 해수욕장입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기억. A의 주된 기반암은 현무암이다 라고 했는데 현무암이 아니라 조면암 또는 안산암이 되어야겠죠. 자, 실제로 삼방산의 그 기반암을 분석을 해보면 조면암질 안산암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니은. B는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맞죠? 현무암질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발달하는 게 주상절리였습니다. 디귿. C의 모래 색깔은 기반암의 특성을 반영한다. 맞죠? 현무암이라는 기반암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리을. C섬은 최종 빙기의 최성기에도 제주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했는데 틀린 설명이죠. 최종 빙기의 최성기에는 이 제주도 자체도 육지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육지의 한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계속해서 봅시다. 가나섬을 체험 학습한 후 SNS에 올린 것이래요. 가는 약 1만 년 전 대폭발로 화구가 무너져 내려 나리 분지가 형성되었대요. 그럼 우리가 울릉도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나는 한라산이 있는 거 보니 제주도에 대한 설명이겠죠.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기역의 중앙부에는 화강암이 분포한다라고 했는데 화강암은 심성암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화성암은요,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눕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자, 화산암은요, 그 마그마가 용암의 형태로 지표 가까이에서 굳어진 게 화산암이에요. 그래서 뭐 현무암, 반려암, 섬록암 이런 애들이 있고, 심성암은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 상태로 굳어진 형태의 화성암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애가 화강암이죠. 그런데 나리 분지는 칼데라 분지이기 때문에 일단 화산 분출 이후 형성된 지형이죠. 그래서 화강암보다는 화산암에 속하는 뭐 현무암 같은 뭐 조면암, 안산암 이런 화산암에 속하는 암석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니은은 백록담은 칼데라우가 아니고 화구죠. 자, 3번. 가는 나보다 섬의 전체 면적이 넓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섬입니다. 4번. 나는 가보다 섬의 평균 경사도가 작다. 이게 정답이죠. 자, 제주도는 현무암질 기반암 위에 순상화산이 형성되고 정상부에 산 정부에 종상화산이 형성된 복합화산이었고요. 울릉도는 조면암질 안산암, 조면암 또는 안산암이 화산 폭발에서 형성된 종상화산의 형태였죠.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자, 가나 모두 중생대에 형성되었다고 했는데 중생대가 아니라 둘 다 신생대에 형성된 지형입니다. 다음 문제 3번 봅시다. 다음 자료는 한탄강과 그 주변 지역을 나타낸 것이래요. 용암대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 문제는 이 자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지형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한번 볼게요. 철원은 비록 강원도에 속해 있지만 평야에 자리 잡은 고을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고 서쪽은 경기도 장단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자, 땅은 척박하나 들이 넓고 산이 낮아 평탄하고 명랑하며 강 안쪽에 위치하였으나 두매 속에 있는 도회지다. 들 가운데는 물이 깊다. 그리고 마치 벌레가 파먹은 것 같은 돌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B의 급경사면에서는 주상절리를 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맞는 설명입니다. 2번 A의 주대 남석은 현무암이겠죠. 그리고 C의 주대 남석은 변성암입니다. 형성 시기가 당연히 늦습니다. 자, 3번 기역은 한탄강으로 연중 건천을 이룬다 라고 했는데 한탄강은 건천이 아닙니다. 자, 건천은 어디서 등장했죠? 기반암이 현무암인 제주도에서 강수량이 적은 시기에 하천수가 지하로 다 스며들었을 때 그 하상이 드러나 있는 형태의 하천을 건천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요, 한탄강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기존에 있던 하곡, 그러니까 변성암으로 만들어진 기존에 있던 하곡 위에 현무암질 용암이 열화 분출해서 대지가 형성이 되고 이 위로 새롭게 유로를 만들어가는 한탄강이 침식시켜서 지금 이런 형태의 협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이 지역은 변성암질 기반암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용암대지 위를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천을 이룬다는 설명은 맞지 않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한탄강의 물을 이용해서 수리시설을 양수시설을 활용해서 한탄강의 물을 용암대지 위로 끌어올리고 요 논에 물을 댈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봅시다. 니은의 돌은 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설명이고 니은의 돌은 유동성이 큰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졌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산 지형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는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